저희는 최근 신천지 총회장 이만희 씨가 횡령죄 처벌로 준법 교육을 받을 때 특혜가 있었다는 의혹을 전해드렸습니다. 그런데 이런 특혜 직전 대통령실이 법무부에 2차례 연락을 했다는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이한길 기자입니다. JTBC는 지난 6월 이만희 씨 황제 준법 교육 정황을 보도했습니다. 혼자만 침대까지 설치한 별도 공간에서 경호 인력까지 배치해 교육을 받았습니다. 신천지 총회장인 이 씨는 지난 2022년 8월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받았습니다. 법원은 이 씨의 실정법 경시 태도가 심각하다며 준법 교육 60시간도 부과했습니다. 이후 1년 가까이 이 씨는 교육을 미뤘습니다. 건강이 안 좋다는 게 이유였습니다. 2023년 7월 법무부는 이 씨에게 교육을 받아야 한다고 통지합니다. 얼마 뒤 이 씨는 이번에도 교육을 미뤄달라 요청했습니다. 그런데 바로 다음 날 대통령실 법률비서관실 행정관이 법무부 기획검사실로 연락합니다. 이 씨 교육이 연기됐던 사유와 앞으로 집행 계획을 보고하라고 한 걸로 알려졌습니다. 대통령실이 개인 준법 교육을 직접 챙기는 이례적인 상황에 법무부는 내부 문건을 작성해 기록을 남겼습니다. 소수만 회람했고 차관과 장관에게 이런 사실을 보고했습니다. 실무자 입장에서는 그 문의한 내용이 무엇이었던 것 간에 굉장히 압박으로 받아들였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신천지와 윤석열 간의 어떤 특별한 관계가 있었던 것은 아닌지. 실제 인호공 당시 차관은 왜 용산에서 이걸 보고하라고 하는 거냐고 말한 걸로 알려졌습니다. 법무부 관계자는 한동훈 장관도 이전에 관련 민원이 들어온 적이 있는지 살펴보라고 해 의아하단 반응을 보였다고 설명했습니다. 대통령실 연락 닷새 뒤 이 씨는 온열 질환을 이유로 입원하면서 준법 교육은 또 무산됩니다. 이즈음 대통령실은 다시 법무부에 연락합니다. 연기가 가능한 상황이냐며 답변을 요구했습니다. 당시 대통령실 법률비서관은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입니다. 취재진은 법률비서관실이 왜 법무부에 이런 연락을 했고 누가 지시했는지 여러 차례 문의했지만 그런 사실이 없다는 답만 돌아왔습니다. JTBC 이한길입니다. 대통령실 연락 뒤 준법 교육은 침대까지 갖춘 황제 교육이 됐습니다. 법무부는 그동안 대통령실 연락을 받은 적이 없다고 극구 부인했습니다. 침대는 설치했지만 눕지는 않았다고도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오늘 JTBC 보도로 그 해명들은 흔들리게 됐습니다. 이어서 박창규 기자입니다. 지난 6월 이만희 황제 교육 보도 다음 날 법무부는 설명 자료를 냈습니다. 이 씨가 받은 16회 교육 가운데 2회차, 3회차에만 교육실 뒤쪽 벽에 간이 침대를 비치해뒀을 뿐이라고 했습니다. 펼치거나 사용하지 않았다고도 해명했습니다. 침대를 들여놨을 뿐 누운 적은 없다는 겁니다. 실제 1대1로 이뤄진 교육이라 침대에 누웠는지 안 누웠는지는 알 수 없습니다. 그 사람 혼자 제일 좋은 안에 특실 같은 데 들어가서 그 접이식 침대 큰 거였어요. 저희가 먼저 가서 침대를 세팅하고 그리고 이런 쪽에 올라가. 당시 이 씨 경호원은 침대를 펼치고 침구를 깔고 왔다고 했지만 이후에 치웠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준법 교육 취지에는 맞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다 집체 교육 받잖아요. 일반 외부인들이 많다 보니까 거의 그냥 측근 경호를 똑같이 한 거죠. 지난 6월부터 취재진은 법무부에 실제 대통령실이 이 씨와 관련해 전화를 했는지 여부를 여러 경로로 물어왔습니다. 하지만 매번 대답은 그런 사실이 없다였습니다. 결국 대통령실이 2차례 전화했고 장관 보고까지 했다는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이제야 법무부 관계자는 해당 부서에서 모른다고 해서 우리도 알 수 없었다고 해명했습니다. 여전히 대통령 법률비서관실 직원 가운데 누가 전화했는지는 모른다고 했습니다. JTBC 박창규입니다. 네, 취재 기자와 조금 더 자세히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이한길 기자가 나와 있습니다. 대통령실이 특정 개인의 준법 교육에 대해서 법무부와 연락을 주고받았다. 이례적인 일 아닙니까? 네, 앞선 저희 기사만 봐도 알 수 있는데요. 당시 인호공 법무부 차관조차 왜 대통령실이 이런 걸 보고하라고 하느냐 놀라는 대목이 있습니다. 그만큼 이례적인 연락이 오간 거란 걸 알 수 있습니다. 예. 그러면 대통령실과 신천지가 도대체 무슨 관계길래 이러느냐 이게 궁금한데 어떻게 판단이 됩니까? 지금으로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윤석열 전 대통령과 신천지는 지난 2020년 서로 얽히게 됩니다.
당시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신천지 압수수색을 지시하는데요. 예. 윤석열 검찰총장이 이를 거부하면서부터입니다. 법무장관의 아주 공개 지시가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압수수색은 불가하다. 그런 압수수색은 방역과 역학조사에 도움이 안 됩니다. 자, 그리고 이듬해인 2021년 대선 경선 때 신천지가 윤석열 후보를 밀었다 이런 의혹도 있었잖아요. 네, 실제 수사기관이 이 대규모 당원 가입 정황을 수사하고 있습니다. 저희도 당시 여러 신도들 증언을 확보했는데 한번 들어보시죠. 예. 과천교회 같은 경우는 장년회장, 부년회장, 청년회장을 불러서 당원 가입을 시켜라라고 이만희 씨가 또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노골적으로 했죠, 노골적으로. 국민의힘 당 가입하고 움직일 수 있는 표가 10만 표 이상씩 있으니까. 예, 노골적으로 당 가입을 했다. 이런 증언들을 뒷받침할 다른 근거들도 있습니까? 네, 당시 이만희 씨를 비롯한 신천지 고위 간부들이 나눈 녹취도 저희가 확보를 했습니다. 예. 한번 더 들어보시죠. 검찰총장도 잘 알아. 끝나고 나온 사람들 뭐 총장이고 이런 사람도 잘 알아. 윤석열 라인에 들어간 거 맞습니다, 선생님. 전 봤을 때 오늘 대성공을 했다고 확신합니다. 자, 대통령실의 법률비서관실에서 법무부에 연락을 했다. 그 지시한 사람도 파악이 될까요? 현재로선 명확히 알 수는 없습니다. 저희가 내용을 확인하려고 해봤는데요. 지난 정부 기록은 모두 대통령 기록관으로 이관이 된 상태입니다. 다만 당시 법무부에 연락한 대통령실 행정관은 민원이 들어왔다. 이렇게 이유를 설명했다고 합니다. 예. 그 민원 당사자가 누군지, 왜, 그리고 어떤 민원을 했는지 밝혀야 합니다. 네, 민원이 들어왔다. 의미심장하네요. 이한길 기자였습니다. 자, 신천지 이만희 총회장이라는 사람 있습니다. 뭐 전 국민에게는 사실 그 코로나 시국에 더 널리 알려졌던 인물이기도 한데, 이 사람이 횡령 혐의가 있었고요. 2022년 8월에 대법원에서 판결을 받습니다. 징역 3년, 집행유예 5년, 그리고 준법교육 80시간 이수를 하라라는 그 판결을 받게 되는데, 지난 6월에 이른바 그 황제 준법교육 의혹이라는 게 터지게 되는데요. 이게 뭐냐면 이 이만희라는 사람 한 사람만을 위한 교육, 그리고 침대가 설치되어 있는 별도의 공간에서 1대1로 교육을 했던 내용이 나온 거예요. 이건 사실관계가 확인이 됩니다. 그래서 이 케이스는 지금까지 역사상 이만희라는 사람이 유일하다는 건데, 법무부가 당시에 어떻게 해명을 하냐면 이만희 씨가 의무 기록을 제출을 했고 휴대용 접이식 간이 침대가 비치되어 있는 그런 공간에서 한 건 맞으나 그 침대를 이용하진 않았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이만희 씨가 워낙에 고령이라 1대1로 한 거지 특혜는 아니다. 이런 해명 자료까지 냈던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뭐 언론사 보도를 통해서 나온 내용은 여기에도 윤석열 대통령실이 개입한 것 아니냐라는 의혹이 나오는 거죠. 왜냐하면 이제 당시에 법무부와 대통령실의 법률비서관실 행정관이 여러 가지 이야기를 주고받아요. 따지면 그때는 대통령실 법률비서관이 주진우 의원이었고 법무부 장관은 한동훈 장관이던 시절입니다. 그래서 그 담당자들끼리 여러 이야기들을 나누는데 이 교육이 가능한 거냐, 이렇게 해도 되냐, 이게 뭐 나중에는 연기하고 무산하고 하는 과정들이 있는데 이게 가능한 거냐, 서로가 아주 이례적인 상황들을 겪었기 때문에 이 법무부의 실무자는 문서로 이걸 기록에 남겨줍니다. 혹시나 나중에 문제가 될 수 있으니까. 그래서 그때 인호공 법무부 차관이나 한동훈 장관들이 이거 괜찮은 건지 확인해 보자. 예전에도 이런 민원이 있었는지 살펴봐라. 그러면서 의아해했다는 거예요.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었던 이유가 뭐겠느냐. 이상하잖아요. 신천지로부터 특혜를 받은 누군가겠죠. 그러면서 신천지가 본인들이 거의 이 12구간으로 나눠가지고 한 그 구획당 뭐 10,000명씩 당원 가입시키라고 했다는 내부 이런 제보 같은 것도 나온 거 아닙니까? 예. 왜 당원들을 모집했냐? 국민의힘으로 당원 입당하라는 거예요. 윤석열을 당내 경선에서 이기게 하기 위해서라는 이런 폭로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 속에서 특혜를 받았다. 이거 누구 입김이겠습니까? 법률비서관과 법무부 장관이 이거 뭐야? 이거 선례는 있어? 뭐 어떻게 된 거야라고 갸우뚱했다라는 건 그 위에서의 지시가 있었다고 보여지면 윤석열의 입김 그림자가 또 어른거리는 거죠. 입김과
그림자가 어른거린다. 아, 요새 표현이 너무 문학적인데요. 아, 어쩜 좋지? 뭐 연기와 이게 문학성. 예. 집단 교육이 원칙인데 그러니까요. 그러니까요. 1대1 교육을 했다. 너무 특혜입니다. 예, 이렇게 1대1 교육을 했으면은 안에 뭔 일이 일어나는지 전혀 모르는 모르죠.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그냥 대충 어디 계시면 나중에 그냥 들어가서 교육했다고 주장해버리면 끝나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뭐 그러니까요. 여든 시간이에요. 무려. 그러니까 80시간을 길어. 이수하라는 건데. 그러니까 침대에서 일단 하루 주무시면 24시간 가요. 뭐 이게 나는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시간은 채워야 되니까. 시간도 채웠는지 좀 의문이네요. 아무튼 그러니까. 신천지 측에서는 뭐 모두 거짓말이다, 악의적인 프레임 씌우기다. 신천지 예수교회는 이런 허위 왜곡 보도에 대해서는 법적 대응을 포함한 강경한 조치를 취하겠다라면서 JTBC, 그러니까 보도했던 언론사를 통해 문제 제기하겠다라는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법무부가 너무 이상해서 그걸 다 적어놨다는 그러니까. 거 아니에요? 다 증거도 남겨놓고.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있느냐. 법무부도 이상했다는 거 아니에요? 대통령실로부터 연락을 예. 받고. 아이고. 그러면 그때 담당이었던 뭐 장관이었던 한동훈. 법률비서관이었던 주진우 이런 주진우. 인물들한테 확인을 해봐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거? 아니 그래서 지금 한동훈 장관이랑 인호공 차관이랑 그때 당시에 원래 네. 다 윤석열 라인인데도 그렇죠. 불구하고 네. 이상하다고 생각했다는 거라서 이 부분은 빠져나가기가 쉽지 않을 것 같은데. 참. 지금부터 일단은 80시간에다가 이 교육은 무효라고 보고 10배 가산해서 800시간으로 다시 준법 교육 800시간 결정을 집체 내려요. 교육으로. 근데 지금 이럴 때 법무부 규정이 있을 것 같아요. 이만희 씨가 지금 몇 살이에요? 91세. 아니 네, 지금 90세 그때가 돼요. 91세 아니었어요? 아, 그때가 지금은 한 그러면- 3년 지났으니까 한 94, 5세 된 거 아니에요? 예. 이분한테 야, 800시간을 이게- 교육시키라고요? 이건 인권적인 겁니까? 아니 그런데 왜 이분들은 뭔 일만 생기면 꼭 인권적인 문제들이 이렇게 많아? 그렇죠. 본인들이 인권에 반하는 행동을 할 때는 오히려 그럴 이유들을 막 만들어내는데 예. 본인들이 약자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는 타이밍들이 있나 봐요. 그럼 꼭 인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구치소에서 속옷 차림으로 체포영장 집행을 거부할 때도 인권 얘기를 했어요. 네. 참 이해하기 힘든 상황들입니다. 오늘 예. 요거 하나 또 전하겠습니다. 이번에는 신천지입니다. 예. 진짜 그 신천지 이만희 신천지. 교주가 네. 2022년에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받아요. 당시에 이제 무슨 뭐 코로나 관련 방역 위반 의혹도 있었고 네. 이제 뭐 신도들 헌금 횡령한 의혹도 있었고 그 다음에 막 그 자기가 무슨 대통령인 것 마냥 막 사이렌 신호 달고 통제하면서 막 가고 신호 통제하고 그랬죠. 달리고 막 콘보이티 운영했다 막 해가지고 네. 여러 가지 혐의로 이제 동시에 한 번 재판을 받아가지고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 그 다음에 준법 교육 60시간 네. 이런 걸 받잖아요. 네. 교육도 들어야 된다라고 해서 받는데 교육을 계속 미루는 거예요. 아 뭐 이래서 안 받고 몸이 안 좋아서 안 받고 하니까 한 1년 있다가 법무부에서 진짜 더 이상 미루시면 안 됩니다. 이거 교육 받으셔야 돼요라고 통지를 했어요. 네. 그랬더니 다음 날 대통령실에서 법무부로 연락이 간 겁니다. 네. 뭐라고? 그러면서 네. 이만희 교주 그 교육 연기된 사유가 뭐라고 하던가 그러면서 앞으로 어떻게 집행할 건가 이런 식으로 자꾸 그 과정을 물어보는 연락이 온 거예요. 너무 웃기잖아요. 네. 이만희가 뭐라고 대통령실에서 준법 교육 들었는지 말았는지를 챙겨요. 준법 교육까지 물어봐. 그 당시에 법무부가 하도 이상해서 네. 이걸 내부 문건으로 작성해서 기록을 남겨놨대요. 당시에 이제 법무부 장관이 한동훈 장관이었는데 얼마나 의아했겠어요? 한동훈 장관이에요. 또 하필이면. 네. 이전에도 이런 민원이 들어온 적이 있는지 한번 체크를 해봐라고 했고 인허공 당시 차관도 왜 용산에서 이런 거를 보고하라는 거야라고 의아한 반응을 보였다라고 합니다. 정부 내에서도 법무부도 아무리 봐도 이상한 거죠. 도대체 이런 사소한 무슨 누구 범죄자의 준법 교육 받은 것까지 왜 대통령실이 이걸 챙기고 앉았나? 그리고 이제 그 뒤에 뭐 그 교육을 뭐 한 번인가 두 번인가 받긴 받았나 봐요. 네. 그 교육실에 이만희 혼자 들어가 있었고 또 뭐 그 안에 침대를 넣어줬다느니 뭐 하는 얘기들이 많은데 어쨌든 이 당시에 대통령실 법무비서관실 행정관이 법무부에 전화를 했다는 건데 네. 당시에 대통령실 법무비서관은 주진우 의원이었어요. 당시에 법률비서관. 네. 그래서 이제 그 주진우 의원한테 물어봤을 거 아니에요. 네. 왜 법률비서관실에서 이런 전화를 했어요?라고 하니까 주진우 의원은 일단 자기는 전혀 모르는 사실이다. 내 밑에 누가 그런 얘기했는지 나는 모르겠다.
라고 하고 그 밑에 있는 사람들도 지금 다 전부 부인은 하고 있어요. 네. 누가 이런 전화를 법무부에 했는지는. 그러니까 대통령실 법무비서관실에서 전화 간 건 맞는데 네. 법률비서관인 주진우 지금은 의원 그때 당시에 비서관은 나는 모른다. 그런 사실이 없다. 나 지시했거나 그런 걸 한 사실이 없다라는 건데 법무부에서 일단 너무 의아한 지시니까 이제 기록을 남겨놨다는 거잖아요. 네. 어디까지 가는 거예요? 아니, 주진우는 800에 7070도 네. 누구랑 통화했는지 말할 수 없다라고 했던 사람이에요. 아니 어디까지 가는 거야? 근데 이게 신천지 교주의 준법 교육은 그냥 받으면 되지. 이거를 대통령실에서 그것도 법무부에 거의 반 압박식으로 하는 거 진짜 윤석열 정부 참 디테일이 이런 것까지 챙겨요. 뭐 대통령실이 진짜 무슨 민원실도 아니고 이런 것까지 챙겨요. 그리고 적절한 민원도 아니고 이 권법을 저지른 이 따지보면 정상적인 이 종교 단체가 아닌 이런 부분에 있어서의 그 편의를 받으려고 노력했다. 신천지 민원까지 봐도. 근데 이게 신천지 기준으로는 이게 엄청나게 중요한 일입니다. 왜냐하면 이게 이만희가 받은 형이 네? 징역 3년을 5년 동안 유예해 주는데, 네. 그러니까 5년 동안은 사고 안 치면은 징역 3년을 유예해 주는 대신에 그걸 5년 동안 지켜해 보겠다는 것이고 부가 조건으로 그 대신 준법교육 60시간을 받아야 돼. 그게 그렇죠. 판결이지 않습니까? 예. 근데 그러면 60시간의 준법교육을 안 받으면 어떻게 되느냐? 집행유예가 풀립니다. 그리고 아. 3년의 실형을 살아야 되는 겁니다. 아. 그게 신천지 기준으로는 엄청나게 중요한 사항이죠. 그럼 열심히 들어야지. 그럼 준법교육 그렇죠. 받으면 되잖아요. 그러니까요. 근데 그거 받는 게 귀찮다는 거예요? 그렇죠. 60시간이 얼마 되지도 않잖아요. 8시간씩 받으면 8, 7, 아니, 56, 일주일 88, 64. 뭐 주말 빼고 한 10일 잡으면 되죠. 뭐. 예. 한 뭐 열흘 정도. 왜냐면 노인이니까. 준법교육 받을 예. 때 침대도 넣어줘요? 침대 넣어. 난 이게 침대인지 근데 아니. 그때 되게 웃긴 법무부의 해명이 있었어요. 네. 침대가 들어간 건 맞지만 이만희가 눕지는 않았다. 아니 무슨 뭐 눕방도 아니고 이걸 누워서 보는지 앉아서 보는지. 그런 거네. 그 집무실에 사우나는 설치했으나 사우나는 하지 않았다. 뭐 이런 느낌이네. 침대는 들어갔지만 눕지는 않았다. 근데 보통 이런 준법 교육 같은 거 할 때 예. 그러니까 강의실 같은 데서 이 잘못이 많은 사람들이 쭈르륵 앉아 있고 다 같이 보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집체 교육이죠. 민방위 교육 같은 거 비슷하게 하는 거죠. 예. 근데 또 이만희는 1대1로 받았대요. 그러니까 침대까지 들어간 거지. 제대로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진짜 알 근데 수가 없는 1대1 준법 교육이라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전 그게 궁금해요. 개인 교수? 일단은 뭐 국고 낭비죠. 일단은 왜냐하면 뭐 몇십 명이 뭐 교실 하나에 그냥 다 이렇게 때려놓고 하면 되는 거를 왜? 아니 또 워낙 수당이 나가지 않습니까? 아니 가끔 맞네. 근데 워낙 성적 떨어진 애들은 과외를 이렇게 또 나머지 공부 시키는 경우가 있으니까. 준법 정신이 매우 떨어져서. 와, 진짜 대단합니다. 네. 대통령실이 참 한심해 보이긴 하고요. 저도 이 부분은 그냥 넘으면 안 되고요. 네. 사실상 당시 법률비서관실 행정관이 그 누가 이런 누구의 지시에 있어서 네. 법무부에 전화를 했고 그런 요청을 받았는지 사실 저는 이게 위에서 아래로 내려왔을 가능성이 높잖아요. 이게 뭐 행정관한테 그렇겠죠. 신천지 쪽에 누구 간부가 줄을 그렇지. 대서 요거 좀 뭐 민원 좀 해주세요. 네. 그래서 행정관이 특히나 주진우 법률비서관을 패스하고 단독으로 플레이했다. 그건 말이 안 되지. 말이 안 되고요. 네. 최소한 주진우 비서관도 알았을 당시 주진우 의원도 알았을 가능성이 위에서 높아서. 내려갔을 테니까. 왜냐면 위에 내려오면 최소한 정보 보고를 하고 그럼. 그 담당자인 행정관한테 조치하세요라고 네네네. 했을 가능성이 높은데 네. 그냥 이거를 단순한 해프닝으로 보기에는 조금은 그 녹록지 않은 상황. 진짜 심각한 문제인데. 심각한 문제. 하도 어이가 없어서 웃음이 좀 나오는 그죠, 어이가 거고요. 없죠. 네. 자,